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DMZ와 백두산 일대에 남북 공동으로 천연물 연구시설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의 천연물 연구소가 그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두대간 자락에 제주 상사화가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강릉분원 천연물 연구소가 알츠하이머 치료 성분 개발을 위해 키우고 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국유림을 제공하고 키스트가 약용식물을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천연물 연구소에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약용식물 1,700여 종이 있습니다. 산속에서 한번 시험 재배를 하고 테스트를 한 이후에 여기가 백두산이 됐던 DMZ가 됐던 그 지역에 있는 특수한 지역에 있는 약초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남북 협력 사업으로 DMZ의 천연물 연구센터를, 백두산에는 과학기지를 만드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 교류부터 시작해서 공동연구, 생산 특구 조성 이런 방안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대외적인 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DMZ 천연물 연구센터는 오는 2023년까지, 백두산 과학기지는 오는 2026년까지 각각 3단계로 나눠 공동 개발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 속에 더더욱 짙게 풍기는 봄 향기. 북한에서는 최근 봄향기라는 천연물 소재로 만든 화장품이 인기를 끄는 등 천연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천연물 연구를 통해서 화장품 또 식의약품 원료를 개발한 그러한 사례들이 많고 그러한 기술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새로운 소재들을 소재화하는 그런 데는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천연물 남북 협력 사업은 UN 제재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남북한의 협력 사업이 천연물 공동 연구를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최근 영서 지역에 내린 폭우로 온갖 쓰레기와 부유물들이 소양호와 의암호, 춘천호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할 쓰레기 양이 4,0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그 수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수도권 2천만 시민들의 젖줄인 소양호 상류. 스티로폼과 플라스틱통, 건설 자재들까지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와 갈대는 소양호 상류 지역을 빼곡히 덮었습니다. 최근 영서 지역에 내린 폭우로 온갖 쓰레기와 부유물들이 빗물에 쓸려 호수로 밀려들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부유물들이 물살이 약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량이 소양호에만 3,5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는 소양호뿐 아니라 춘천호와 의암호에도 각각 500톤과 50톤 등 모두 4천여 톤의 쓰레기와 부유물이 떠내려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해 쓰레기가 장기간 그 호수에 있을 경우에 수질 오염 이런 게 예상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춘천시 등이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소양호에서는 그물을 이용해 쓰레기를 끌어모은 뒤 굴착기로 퍼 덤프 트럭에 싣습니다. 쓰레기 등이 한 곳에 모이면 햇빛에 말려 처리할 예정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쓰레기와 부유물을 모아둔 곳입니다. 생활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매립하고 나뭇가지 등은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나뭇가지 등은 화목보일러 연료나 퇴비로 가공해 주민들에게 무료 제공됩니다. 강원도는 호수 내 부유 쓰레기 완전 제거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기반공사가 내년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도시의 모습도 서서히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구 유입과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히 서 있는 원주 기업도시. 1200세대 대단지 아파트 2곳이 준공돼 입주를 진행하고 있고 인근의 다른 아파트 2곳 1600세대도
올해 안에 모두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변의 상가와 원룸 건물들이 하나둘 지어지는가 하면 산업용지의 입주를 준비하는 기업들도 눈에 띕니다. 이곳 원주 기업도시의 기반조성공사는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산업용지 분양률도 7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도시 완성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기업도시 내 산업용지 44개 필지 가운데 40개 필지가 분양됐지만 이 중 절반가량인 19곳이 움직임 없이 땅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보건소, 소방서를 제외한 주민센터와 지구대 등 다른 공공시설들은 부지 매입조차 하지 않았고 도심을 연결하는 외곽순환도로는 추진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아까 공장이 들어오고 좀 인구가 다 아파트가 입주할 시점에 이제 도시가 이제 전체적인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나. 당장은 시간은 걸린다. 게다가 신도시 상권 형성을 위한 대형 점포 유치 계획이 틀어지는 등 편의시설 확충도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인구 3만 명의 신도시를 꿈꾸는 기업도시. 아직은 부진한 기업 활동과 미흡한 정주 여건이 인구 유입과 도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동계올림픽 환승 주차장을 화물차 차고지로 쓰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차고지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인데 성산면 주민들은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외지 관광객들이 차를 세워놓고 셔틀버스로 갈아타던 곳입니다. 환승 주차장이던 남대천 눈치에 지금은 대형 화물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에는 KTX 고가교 아래 사유지를 임시 차고지로 썼다가 올림픽이 끝난 뒤 옮겨왔습니다. 지난해 9월 강릉시와 화물연대 강원지부가 맺은 업무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산면 주민들이 차고지 사용을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해당 용지는 마을 발전에 적합한 용도로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체육 건강시설을 설치해 뭔가 하고 일정 부분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에서는 화물차 차고지 조성은 꼭 필요하고 하루라도 빨리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웹 한승 주차장 부지는 예산도 적게 든다고 주장합니다. 시민의 세수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단 몇 억 정도 포장만 하면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빠르게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강릉시하고는 협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강릉시는 주민 반발이 제기되자 제3의 부지를 물색했지만 아직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없는 화물차는 이면도로나 주택가 도로에까지 주차돼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차고지 문제에 대한 강릉시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이번 달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연금 시행령이 개정돼 기초급여액이 20만 9,600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기초급여액으로 25만 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가급여 8만 원까지 더하면 최대 3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연금을 받는 장애인들은 모두 14,5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강원도 경찰의 다문화 가족폭력 검거 건수는 2014년에는 4건이었지만 지난해엔 24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13건 발생했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결혼 이민자의 80%가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다문화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라며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이 각 대학의 유치 홍보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학정보 공시에 따르면 올해 도내 일반대 외국인 유학생 수는 모두 2,988명으로 지난해 2,081명보다 9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2016년 1,563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유학생 수가 2년 새 1,400여 명이나 증가하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학위과정 유학생은 1,219명으로 지난해 865명에 비해 354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도내 일반대 전체 재적 학생 수는 2016년 10만 8,199명, 2017년 10만 5,198명, 2018년에는 10만 2,019명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속초시 의회가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속초시 의회는 제28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지난 2016년 7월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됐지만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의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앞으로 중앙부처와 강원도 등과 함께 사업의 착공을 위해 그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강릉선 KTX의 서울 출발과 도착역을 서울역으로 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서울시 종착역이 서울역과 청량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서울역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승객이 많은 시간대나 주말 등차편은 서울역 출발편이 없어 인천공항철도와 경부선 환승객들의 불편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의회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보냈습니다. 영월군이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늘어나는 재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와 읍면 직원들에게 재해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합니다. 재해 감시용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면 강우 정보와 교량 수위 정보, 재해 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 등 3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는 재해 감시로 효율적인 대처와 신속한 상황 전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 등 호우특보 해제 소식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원주와 강릉, 동해, 삼척, 태백과 횡성, 평창과 영월, 정선, 그리고 강원 중부산지와 남부산지에 내렸던 호우특보를 오늘 새벽에 모두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원도 지역은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온 뒤 오후부터는 맑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역은 강풍이 불겠으며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늘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정밀 예찰을 실시합니다. 이번 항공예찰은 다음 달 19일까지 산림청 헬기 8대와 담당 공무원 등 53명이 투입되며 경기와 강원 영서 12개 시군과 42만 1000헥타르를 돌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발생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 발생지에 대한 방제 완료 여부를 조사하며 연접한 미발생 시군도 예찰을 벌여 감염 의식목을 조기 발견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철원구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철원 사랑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철원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 판매 할인율을 현 5%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철원 사랑 상품권 발행과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설 할인율을 현 3%에서 5%로 거주군인과 면회객 등에 대한 특별 할인율을 5%에서 7%로 그리고 명절과 5월 가정의 달 등 특별 할인율을 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양양군의 인재 육성 장학기금 누적액이 출범 5년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양양군은 지난 2013년 향토 장학기금과 현산 장학회 기금 등 33억 3천만 원으로 통합 출범한 인재 육성 기금이 올해 7월 기준 66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내년부터 출연금 규모를 매년 6억 원으로 늘리고 군민 1인 1구자 갖기 운동을 통해 2022년까지 인재 육성 장학기금을 100억 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내 임업인들의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의 2017년 임산물 생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은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5,973억 원, 경기도가 5,674억 원, 전라북도는 3,743억 원, 그리고 강원도가 3,187억 원 순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